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녹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41쪽 할 차례 교수님, 물의 원소. 네. 물의 원소. 개자리 수성부터 정갈 수성, 물고기 수성, 이렇게 하면 되죠. 음, 네, 물은 어쨌든 감정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의 원소는 감정 중심으로 가는데 이 물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게 개자리잖아요. 그래서 개자리 수성은 의외로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민감하고요. 보호 본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개자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호 본능이 강하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데 수성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약간의 기억력 이런 게 좀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기억이죠. 과거의 기억력 이런 게 조금 더 총명해진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을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내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세심하고요. 세심하고 내가 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감정의 기복이 조금 심해진다. 그러니까 문도 우리가 28일에 한 바퀴를 움직이는 거고 수성도 1년에 네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감정의 표현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감정도 기복이 조금 있겠다. 이렇게 봐지는 게 계자리 수성이고 학습의 능력에 있어서는 내가 오늘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오늘은 공부를 좀 해보자. 이러면 공부가 잘 되고 나 오늘 공부하기 싫어. 라고 얘기하면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그게 계자리 수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자리 수성은 감정과 그 공감 능력, 그 다음에 배려하는 것,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소통은 일단, 어, 자기의 감정도 중요하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대화 나누는 것 이런 거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봐지는 게 계자리 수성이고요. 직업적으로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 가정교사, 뭐 요새 가정교사 없다만서도 이 그 방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의료 쪽으로, 사회복지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기억력이 아주 좋거든요. 이게 장점이다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기억력이 좋다 이게요. 단점도 될 수 있는 게, 기억력이 굉장히 그 좋다. 개자리들은 옛날의 그 기억력, 그런 게 굉장히 좋은데, 뭐 옛날엔 나쁜 기억이 있었다 하면 그 나쁜 기억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그러니까 개자리들은 한번 마음이 상하면 그 딱딱한 개딱지 안에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꽁꽁 숨기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굉장히 어,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지 단점으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감 능력은 뛰어나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수성이 부정으로 가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예민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감정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감정 소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감정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자리들은 의외로 감정에 관련된 게 좀 많은데,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감정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개자리 수성이고요. 개자리 안에 이제 지금은 수성이, 내일 모레는 사자자리에서 지금은 개자리에서 사자자리로 들어갈 거거든요. 수성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조만간에 이제 아니다 수성이 개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기 뭐야 사자자리로 들어갔거든요 수성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성이 조금 활발하게 더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금 8월 13일에 개자리 안에 수성과 목성과 선 과문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번에는 이 계자리, 그 사자자리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자존감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걸로 조금 더, 뛰어나게 표현을 하겠죠. 지금 계자리 수성은 약간 과민하다, 예민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갈 수성도 마찬가지. 정갈 수성은 정갈 자리도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별자리죠.
그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거기에서 정갈 자리에서 약간의 그런 어 깊은 사고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뛰어나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자체가 깊고 강렬합니다. 그리고 아주 직설적인 스타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터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필터링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직선적으로 움직인다.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도 보면, 깊이 있고, 집중하는 방식, 그리고 핵심을 콕콕 집어내는 것, 그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봤을 때 내가, 약간의 그런 직설적이고, 그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핵심을 쏙쏙 파악하는 것, 그래서 키워드 정리라든지 이런 정리를 굉장히 잘한다. 그게 정갈자리 수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것도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직업적으로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탐정이나 심리학자나 연구하는 사람들, 프로파일러 뭐 이런 사람들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수성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콕콕 잘 집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업적으로도 프로파일러 이 사람이 그 범죄를 보면 범죄 쪽으로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법의학자 같은 경우에도 정갈자리 수성이면 좀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그 시체 부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의학자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정갈자리 수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정갈 자리에는 수성이 있던지, 그 다음에 선이 있던지, 운이 있던지, 이렇게 되면 의료계통 있잖아요. 의료계통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 직업적으로 의료인이 꼭 아니더라도 임상병리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상병리가 피 빼는 거죠. 그런 거. 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직업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강한 직감이 장점이고요. 부정으로 갔을 때는 집착하고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심도 있고 집착도 하고 감정이 아주 격변합니다. 그래서 이 정갈 수성도 내가 의심과 의혹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고기 수성은요, 풍부한 상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수성은 예술과 감수성이 뛰어난 별자리이고, 거기에 이제 수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조금 변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치 상상력이 실제 현실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수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언어적인 면, 글 쓰는 거,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현실적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 자리 자체가 약간의 현실성이 없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다듬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표현적으로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더 시적이고, 다중적인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약간의 물고기 자리들이요, 시적인 표현을 좀 잘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성이 들어갔으니까 언어 능력에 있어서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약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직관적인 것도 쓰긴 하지만 약간 아름다운 표현, 예술성이 있는 표현, 그러니까 그 시인들이 쓰는 표현 이런 거를 많이 쓸 수 있겠다. 그렇게 보이고요. 학습도 직감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을 써서 움직이는 것, 그게 이제 학습적인 방법인데, 사실은 물고기 자리 안에 수성이 들어간다 해서 학습 능력이 막 뛰어나진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약간의 이 부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특정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열심히 잘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그림이 그리는 게 너무 좋다, 이러면 그림 쪽으로 갈 수 있고, 음악적으로 갈 수 있고, 주로 예술적인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학습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하는 게 우리가 국영수 사과 이거잖아요. 예, 그런 쪽의 공부는 잘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술적인 방면에
공부가 좀 더 잘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능력도 감정과 영감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 부드러운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갈 자리는 직선적인 대화를 하는 거고,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대화 방식이 이어지는데 중심을 잘 못 잡고 어 약간의 그런 핵심 키워드, 핵심을 잘 인지를 못하는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쏙쏙 찝어줘야 되는 소통, 이런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는 예술가, 음악가, 치료하는 사람들, 요가 강사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장점은 굉장히 그 상상력이 좋아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진다. 그리고 창의성이 뛰어나진다.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부족한 점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 그거는 경계가 좀 모호해질 수 있는 것.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수성이 들어가도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이게 물고기 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성은 일단 생각하고 배우고 말하고 익히는 거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과 사람하고의 연결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나는 내가 어디 별자리에 수성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수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모나이, 그 다음에 저기 처녀 자리에 있을 때 이 수성이 힘을 많이 발휘한다. 그리고 반대편에 사수와 물고기 자리에 있을 때는 폴 상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디트리먼트, 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물고기 수성과 그 다음에 사수 수성은 그닥 표현하는 것, 말하는 방식, 글 쓰는 방식이 잘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성은 생각을 하는 거, 생각을 하는 행성이고, 거기에 이해를 해서요, 내가 판단을 하는 행성, 판단을 해서 언어화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수성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수성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수성.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금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수성은요, 어, 이제 한눈에 보기 해가지고 양자리 불의 원소이고 명확한 소통을 합니다. 직접적인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빠르고 경험으로 학습을 한다. 그리고 솔직하고 소통을 많이 한다. 솔직하게 소통을 많이 하고 직업은 리더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성급한 점. 이거는 조심하셔라. 이렇게 읽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황소 자리는 약간 체계적이고 신중합니다. 그죠? 그리고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거를 조금 더, 보는 사람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뢰와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직업적으로는 금융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고집이 좀 있더라. 이게 이제 이 황소 수성이고요. 쌍둥이 수성은 자기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 원소이고 굉장히 다양하고 기민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다중적이죠. 멀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직업은 미디어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약간 산만한 게 부정으로 간다라는 거. 개자리는 물의 원소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죠? 직감과 기억이 뛰어나고요. 학습의 능력은 감정과 관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있고, 그리고 공감 배려하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상담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게 조금 단점으로 보입니다. 사자자리는 불의 원소이고 설득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자기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리더십이 뛰어난 별자리이고 그 수성이 그렇게 움직이고 수성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드라마틱한 걸 굉장히 좋아한다. 그것도 수성도 같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학습은 창의적으로 자기 위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거는 설득하는 방법으로 소통을 하죠.
그러면서 직업적으로는 돋보이는 직업, 빛이 나는 직업, 공연이라든지 연애라든지 그런 걸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과장하는 것, 이게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녀자리도 본인의 별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분석적이고 세밀하죠.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움직이는 게 처녀자리 수성이고요. 체계적이고 질문을 계속하는 게 처녀자리 수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고 논리적인 거를 팩트 위주로 움직이는 어, 처녀자리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도 연구한다던가 아니면 교사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비판적으로 움직이고 약간의 그런 자기 비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점으로 보입니다. 천칭은 공기의 별자리이고 균형과 공정함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양쪽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중립적으로 바꾸려고 하고요.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관계에서도 타협을 계속하는 사람들이고요. 소통도 외교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화롭게 하고 싶어 하고 직업은 외교적인 것, 공정하게 해주는 것, 사람들을 약간 공감해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직업, 그런 걸 하면 좋겠고, 약간의 우유부단함, 이게 단점으로 작동을 합니다. 정갈자리는 물의 원소이고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요. 심리적인 것, 이런 거를 꿰뚫어 본다. 그래서 심리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조금 있다라는 거고, 학습하는 것도 굉장히 깊이 통찰력 있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비밀주의자들이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갈 자리들은 심리적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의심, 의혹, 질투 뭐 이런 게 있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수 자리는 불의 별자리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적이고 그 일반화의 오류가 조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 사람들이 이상적인 거를 쫓아가다 보면 현실적인 걸 놓치고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같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학습을 막 열심히 이제 교육 종교 철학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배우는 게 좀 많다. 라고 보고, 소통하는 방법도 교육적인 것, 그 다음에 막 설득하고 설교하고 이런 게 많죠. 직업적으로는 가르치는 사람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약간 독선적이고, 이상화된 게 너무나 이상화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주의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소 자리는 흙의 원소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별자리고요. 책임감이 있는 별자리죠.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그 다음에 학습도 구조적으로 조금 계획성을 세워서 움직여야 한다. 근데 이 사람들의 소통 방법은 굉장히 냉정하다. 냉정하고 또 남들에게 굉장히 정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요. 직업적으로는 관리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것, 그게 단점이고, 약간의 그런 너무 그 높은 책임감으로 인해서 좀 딱딱한 사람들, 냉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머큐리가 들어가도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물병 자리는요, 공기원소이고 약간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리고 약간 혁신적인 별자리이고 기존에 있는 거를 탈피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학습의 체계도 독창적이고 실험 위주로 하고 싶다. 이고요. 소통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성적으로 하고 그리고 약간 자기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직업적으로는 IT를 움직이면 좋겠고 약간의 비현실적인 것, 현실적이지 못한 것 이게 단점이다. 물고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의 원소이고 상상과 직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예술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직관과 영감을 써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소통하는 것도 아주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한다. 그래서 모호한 표현을 많이 하고, 직업적으로도 예술적으로 가면 좋겠고, 현실감이 없는 게 단점이다. 이게 이제 수성 12별짜리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만일에 하신다라고 하면 수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수성이 일단 리트로그레이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수성이 어디 별자리에 들어 있는지, 그래서 이 수성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학습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읽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불, 흙, 공기, 물에 따라서 이게
수성이 조금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 특징들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겠는지 못하겠는지 이거를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왔을 때 수성이 제모나이에 들어있거나 보고에 들어있으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가요. 근데, 그 사수에 들어있거나 물고기 자리에 들어있으면 폴과 디트리먼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학습의 능력이 그닥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인에 들어있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물고기 자리에 들어있으면 약간의 예술을 조금 시켜보시죠, 이렇게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통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약간 보여주시면 되고, 저기 알려주시면 되고, 직업의 하우스, 6번이나 10번 하우스에 수성이 들어있으면, 어쨌든 말하는 직업, 가르치는 직업,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요, 수성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니면은 역행을 해서 뒤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늦다. 언어 기능을 좀 못한다라고 보면 수성이 리트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하우스 커스퍼에 딱 끼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언어 능력이 안 좋다가 아니라 좀 늦다라고 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성이 리트로그레이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커스퍼에 딱 끼어 있거나 이렇게 될 때는요, 전화하는 거, 통신하는 거 이런 것도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때 바로바로 받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그런 한 타임 늦게 전화를 받는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연락을 해준다던가, 뭐 이렇게 되는데, 수성이 리트로그레이드 하는 사람들은요, 전화 연락을 잘 안 해요. 음,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나 잘은 모르겠지만 이 수성이 끼어 있거나 역행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리서 연락을 해야 돼요. 미리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음, 문자는 읽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역으로 그 수성이 리트로그레이드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선택적으로 받고 싶은 전화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전화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나하고 소통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꼭 소통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약간의 미리미리서 문자를 넣는다던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음. 혹시 주변에 수성이 리트로그레이드 하는 사람 있어요? 수성이 음, 리트로그레이드 하면 제대로 있잖아요. 연락을 잘 안 해요. 음, 그래서 약간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자, 금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성은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방식, 이게 비너스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왔어요. 지인이 옛날에 같은 회사 다니면서, 어, 저하고 별로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자기 남편 바람 피는지 안 피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남편의 차트를 봤을 때 평생을 여자가 있었어, 평생을. 내가 봤을 때 지금도 있어, 지금도. 근데 이제 이 여인은 그 남자, 자기 이 배우자를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물어보러 온 거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 거니까 없다. 그리고 지금 있다 하더라도 정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12번에 비너스가 있더라고요. 12번 하우스에 비너스, 마스 이런 음, 거는요. 무조건 100%예요, 100%. 특히 남자는요. 100%예요, 100%. 평생을 여인이 있어요. 평생. 12번 하우스에 저기가 비너스 마스가 있으면. 그리고 12번 하우스에는 어떠한 행성이 들어가도 다 있다.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생겼다가 없었다가 생겼다가 없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선이 있어도 그렇고 주피터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너스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건데 12번 하우스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뭐라고 읽어주시냐 하면 남자가 와서 물어보면 그냥 뭐 평생을 여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배우자가 와서 물어봤을 때는 대략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땅으로 투자하세요. 이렇게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금성의 원소는 흙이거든요. 그러면서 12번에 금성이 있다라는 건 의외로 있잖아요. 숨겨준 땅. 그러니까 12번의 그 비너스는 숨겨져 있는 땅. 그러니까 오픈이 되지 않는다. 그게 오래 묵혀놓으면 오래 묵혀놓을수록 돈이 된다. 그래서 땅이나 상가나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일단 금성이 이렇게 보면 내가 아름답게 가치 있는 것, 이런 거를 나타내는 방식이고요. 애정과 정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밀함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경험을 요구하는지 관계를 맺는 방식과 연애 패턴을 나타내는 것, 그게 금성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은 사랑의 비너스이고 관계 맺는 별, 그러니까 인간관계, 나하고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를 판단하는 그런 관계적인 별, 관계의 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의 원소를 보면 불의 비너스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 열정,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요. 함께 모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양자리 사자 사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흑의 원소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오감으로 표현하고 실제적인 것, 현실적인 것, 물질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흑에 있는 별자리들, 황소, 처녀, 염소들은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일단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한 번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불의 원소는 내가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게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흑의 원소들은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쉽게 만나지도 않지만 사람을 한번 만났다 하면 그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사랑을 하게 되면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물을 해준다 해도 있잖아요. 그 막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그러니까는 약간의 그런 금전적인 보상 또는 실질적으로 내가 꼭 필요한 것 이런 거를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뢰롭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감이 발달되어 있는 특히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나누고자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흑의 별자리들은 일단은 내가 즐거움을 현실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안정화된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게 흑의 별자리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공기 사인의 별자리 그 비너스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지적인 것. 그 다음에 약간 대화 중심인 것. 그러니까 공기 사인에 비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단절. 원래 공기 사인은 지식적인 거가, 뭐, 이렇게 지식적인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 있죠. 흑의 별자리들은 직업을 봐요. 직업을 봐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를 보는데, 공기 사인은 먼저 봤을 때 저 사람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를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똑똑함의 척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는 학연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이런 걸 보고 공기사인들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 그게 작동을 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은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고, 지적인 교류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개념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기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좀 까다롭다. 까다롭고요. 생각과 견해를 자유롭게 나눌 때 사랑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천칭 물병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물의 별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죠. 물의 별자리는 정서적으로 공감, 감정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정서적으로 움직이는 것, 정서적인 일체감, 뭐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거이고, 정서를 깊이 나누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뭐냐,
그 교감을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뭐 저 사람하고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그래서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금성이 불의 원소 양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일단 개성이 넘친다. 독자적으로 움직이고요. 약간 진취적인 태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리고 양자리는 무조건 선두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금성도 그렇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의 별자리들은 새로운 거 별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 원소는 새로운 거를 거침없이 진행한다. 그래서 이 양자리들이, 양자리에 그 비너스가 있다라고 하면 애정이 화끈해요. 충동적이고 열렬하고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요. 굉장히 화끈합니다. 화끈해서 애정 표현을 아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진행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이에요. 아주. 아, 내 오늘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막 내가 첫눈에 반했는데 하면 그거를 굉장히 있잖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첫눈에 반했다. 어디 모임에 갔는데, 동호회에 갔는데 막 저 사람이 너무 있잖아. 자기 스타일이다. 말하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스타일이다 하면 그 모임이 끝날 때쯤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양자리 금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창조적인 분야, 리더십의 역할, 뭐, 새로운 기획 분야, 이런데,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고요. 굉장히 활기 넘칩니다. 비너스가 원소가 흑이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 넘치고, 솔직하고, 표현적으로도 굉장히 대담한 표현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점은 성급하다, 무모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흑의 원소들한테 불의 원소, 특히 양자리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흑의 원소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왜 저러지, 저거? 저 왜 저래? 어, 약간의 그런 거를 흑의 원소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 양자리는 그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사랑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양자리 금성, 양자리 비너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도 비슷한데, 사자자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정 욕구가 있다고. 자기가 베푼 거에 대한 인정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부심과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로맨틱한 게 사자자리 금성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로맨틱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하나 이벤트를 진행했다 했을 때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의 연인이 여기 어디에 근무하는데 그 근무지에다가 뭐 꽃다발을 보냈다. 화분을 보냈다. 이랬을 때 그렇게 눈에 띄는 이벤트를 해요. 사자자리 금성들이. 근데 이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늘 네가 이거 보내서 너무 기뻤다. 뭐 또는 우리 동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정받는 것, 자부심을 느끼는 것, 이게 사자자리 금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애정 표현도 굉장히 뜨겁고 드라마틱하게 하죠. 그러면서 활기 넘치는 태도. 그러니까 이게 사자자리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별자리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의 공연,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혼자만 오롯이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의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활기 넘치는 것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내가 사자자리면 남이 배우자 또는 상대의 연인이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 회사에 뭐 내가 남들한테 그런 걸로 돋보이는 것 이런 거를 조금 좋아하고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연인이 배우자다라고 하거나 뭐 내 배우자가 사자자리다 하면 그런 이벤트를 한 번씩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좀 굉장히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걸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구나를 느끼는 거. 그게 사자자리의
금성의 애정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그 애정 표현도 관대하고 충직하고 열정적이고 로맨틱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업적인 것도 공연 예술, 창의적인 것, 그다음에 주목받는 분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그런 분야의 직업을 하면 좋겠다 하시고, 강점으로 보면 따뜻함과 간대함과 창의성이 있다. 그리고 주의점으로 봤을 때 자존심 상하는 거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의외로 사자자리들도 지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배욕을, 그러니까 이제 집착,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깊은 감정의 교환을 방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배욕구, 집착 이런 게 약간 자존심 상함 이러면 그냥 약간 사자자리는 괴롭힘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자자리들은 굉장히 로맨틱한 반면에 이게 자기 자존심이 밟혔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거를 또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것도 사자자리예요. 그러니까 정갈만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사자자리들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심이 뭉개졌다라고 판단이 들면 반드시 조금 뭐 쓸데없는 트집을 부린다던가 뭐 이런 게 조금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수금성은요. 굉장히 자유로운 탐구, 새로운 모험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래서 여기도 교육, 종교, 철학의 별이다 보니까 일단 그 믿음과 철학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표현은 밝고 자유롭게 열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반인반마라고 했잖아요. 한번 상처받으면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게 한 방에 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금사빠는 아닌데 불의 원소들이 양자리는 금사빠거든요. 근데 금사빠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이게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다. 그래서 조금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사수 자리도 마찬가지 아주 애정을 밝고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신뢰롭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약간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고 직업적으로는 교육, 종교, 철학, 여행에 관련된 직업을 하면 좋겠고 장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개방적이고 낙천적이고 정직하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번 거짓말을 했다 하면 거짓말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잘해요. 근데 나중에는 탄로가 다 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불의 원소들은요, 사랑의 표현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거짓말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다 싶습니다. 그리고 사수자리 금성은 단점은 있잖아요. 약간 책임감이 부족하고 감정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친밀감 유지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사수 금성들이 약간의 그런 좀 친해졌다라고 판단이 들 때 있잖아요. 약간 자기들은 뭐라고 우리가 연애의 감정에 있어서 친해졌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약간의 그런 간섭 아닌 간섭을 하잖아요. 뭐 자기 어디야? 뭐 내지는 어딘데 또는 뭐 몇 시까지 와라, 뭐, 내지는 뭐, 이런 거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딱 싫어하는 거라.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친밀함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봐지는 게 사수자리이거든요. 그래서 불의 별자리들은 약간, 성급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표현대로 진행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 배려보다는 자기 표현대로 진행하는 게, 어, 불의 별자리, 불의 비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불의 별자리에 비너스 있으신가요? 음, 저 있어요. 저 양자리 비너스고요. 신랑 찾아보니까 사자 비너스네요.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는 봐요. 음, 그 표현을 누가 해요? 신랑은 저 신랑이 말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성격이 양자리 거기 좀 저는 성격 급하거든요. 네. 그리고 금방 삼촌에 대답 안 하면 막 우라가 음,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약간의 뭐랄까 약간의 이게 자기를 약간만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조금만 이게 나쁜 그 억양만 비춰도 화를 착 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이게 어쩌면 사자자리 비너스 때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자자리 비너스는 일단 인정 욕구가 필요하거든. 음, 근데 인정 음, 욕구가 필요한데 인정 욕구를 안 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사자자리는 무조건 있잖아. 비너스든 머큐리든 선이든 궁디팡팡 해줘야 돼요. 음,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양자리도 성격이 급해서 뭐 비너스 같이 그냥 불의 별자리로 화끈하게 쓰시면 되겠다. 그러시면 그냥, 되겠네요. 네. 네. 또 혹시 불의 별자리에 비너스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이 양자리에 비너스가 있네요. 사랑의 표현을 화끈하게 하세요. 아니요, 성질을 잘 내죠. 그렇구나. 어, 네. 그 연인의 관계 옛날에 이제 연애 때 생각하면 그분이 먼저 대시하셨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 그런 게 이제 옛날에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약간의 그 연인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니까 약간 이제 너무 어리게? 옛날 생각해 보시면 네. 애정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봤을 때 사람하고 관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조금 급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랬을 수도 그게 있겠다. 그렇죠. 네. 응,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이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현옥 쌤은 비너스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 쌍둥이 1도에 있어요. 아하, 비너스 공기 사인이네. 네. 그렇구나. 남편을 그 학교 어디까지 나왔는지 이런 거 봤어요? 직업을 봤는데요, 저는. 직업을 봤어요? 학교보다는, 예. 아, 일단은 말이 안 통하면 또 우리 공기 사인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라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말이 통했겠지, 예. 근데 저 그때는. 쌍둥이 1도라서 황소자리 영향을 조금 더 받지 않았을까 황소 싶어요. 자리에 가깝겠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쌍둥이 3도 안, 그 다음에 황소 자리 27도, 28도, 그러니까 28, 29, 30도, 그 다음에 쌍둥이 1, 2, 3도는 거의 황소 자리, 그 다음에 쌍둥이를 거의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말이 통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안정적인 네. 사람, 이런 거를, 네. 찾았겠네요. 그죠? 자, 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 문숙쌤은 어디에 써요? 비너스가? 저는 향소에 있어요. 아, 항소자리 비너스. 아니에요. 양자리에 시작되니까 양자리에 있네요. 아, 선생님도 양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싸울 음, 때 음, 성질이 그렇구나. 급하죠. 그래, 다들 양자리에 있으신 것 같다. 성질이 좀 급하시고, 사랑의 표현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어,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도 이게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내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조금 표현하는 방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게 이제 불의 별자리의 비너스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흑의 별자리들은요. 황소자리 같은 경우, 특히나 흑의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감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연애할 때 먹는 것 이런 거 좋아했죠, 현옥쌤. 예. 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 예. 그리고 근데 거의 술 먹으러 그러니까 이제 갔던 거. 황소 금성들이 연애하면서 살이 많이 찌죠.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각, 미각, 청각, 촉각, 후각이 다 발달되어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황소자리 금성은 물질의 안락함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직업적인 것 이런 걸 다 보고 그다음에 황소자리 비너스들은 잘생긴 사람을 찾아요. 남편 잘생겼어요? 본인 피셜 잘생겼다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그 황소자리 금성들이요, 보는 눈이 좀 맵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야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예쁘다. 이 사람이 샀다, 뭐, 디자인 보는 것,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야무지고, 좀 예쁘다, 이런 게 많아요. 세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음. 황소 자리가 원래 비너스를 쓰는데 거기 비너스가 있다라는 건 비너스가 원 플러스 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뛰어나다. 예술가적인 것,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적인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애정 표현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고요. 감각적 애정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이제, 뭐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좀 긍정의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적으로도 미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 또는 금융의 분야라든지 부동산, 예술 분야 이런 거를 잘 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뢰감이 있고 꾸준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고요. 부정으로 가면 소유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픽스잖아요. 픽스라서 변화를 안 한다, 고집스럽다라는 거. 그리고 또 모든 흑의 별자리들의 특징이 감정을 조금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표현을, 아, 좋다,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감정을 억제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은 막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안 돼서 약간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현옥쌤은 표현을 잘 해주시는 것,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남편은 비너스 어디 있는데요? 염소 자리에 있어요. 아, 두 사람 다 인색하네, 표현하는데. 근데 잘 아, 맞아요. 그러네요. 우리 은하쌤도 둘 다 불의 별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기도 뭐 잘 맞는 편이잖아. 어, 어, 잘안 맞아요. 어, 잘 안 아, 맞아요. 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잘 맞겠구만. 근데 또 비너스가 흙의 사인에 있는 것도 약간의 그런 거를, 그런 거 있잖아. 상대방이 이렇게 안 해준다를 봤을 때 흙의 별자리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좀 더 될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음. 그래서 이제 서로가 조금 표현을 해주는 것, 이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흙의 별자리들은 일단 표현을 잘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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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녀자리 넘어갈게요. 네. 처녀자리는 약간, 처녀자리 비너스는요, 비너스가 처녀자리에 빠져 있을 때 제일 불쌍하거든요. 처녀자리 비너스는요, 일하는 데 써요. 애정을 표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일하는 데 써요. 그래서 우리가 처녀자리에 비너스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아, 일만 하겠는데? 사랑 표현 전혀 없네? 사랑이 잘 안 되겠는데?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데 굉장히 예술적인 일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아시는 분은 비너스가 그 처녀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풍선 아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그 풍선 아트 이거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나 봐요. 예쁘게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거를 그렇게 써먹으면 돼요. 그래서 천여자리 금성은요, 세부사항이라든지 분석, 실용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누군가를 도울 때 만족감을 느낀다, 이거든요. 천여자리는, 겸손하고 소심하게 표현하고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여자리는 봉사의 별자리이고, 거기에서 또 의술의 별자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굉장히 그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너스도 그런 역할을 해낸다라는 거고요. 좀 실용적이고 안정적으로 행동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료나 분석, 그다음에 봉사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처녀자리는 흑의 별자리는 다 마찬가지지만 책임감이 있고 신뢰롭게 행동하고 약간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게 처녀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녀자리가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게 봉사 정신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헌신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비판하는 것, 간섭하는 것, 잔소리하는 것 이런 게 심해요. 그래서 의외로 어,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적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녀자리랑 그 연애를 하려면 까다로워요. 그리고 막 처녀자리들이 의외로 있잖아요. 약간의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깨끗하지 못한 데 대한 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연애를 하거나 배우자가 됐는데 막 안 씻는다고 잔소리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약간 처녀자리의 사랑 표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염소자리는 관계의 유지와 성실한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과 명예에 도움이 되는 관계. 아마 염소자리 그 현옥쌤 남편은 현옥쌤이 자기가 그 생각했던 야망이나 명예에 도움이 되어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랑의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남자는요, 문과 비너스를 봐요. 배우자를, 그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연인 관계를 선택할 때 남자는 문과 비너스를 보는데 여자는 마스하고 선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여자가 보는 입장은 나의 마스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어쩌면 나의 남자 선택하는 지표가 선과 마스예요.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선택하는 지표가 비너스하고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의외로 그쪽 남편의 입장에서는 비너스가, 염소 자리에 있으니까 어쩌면 나의 나의 야망? 이런 데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잘 해주지 않을까? 이래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봐집니다. 그래서 이 염소의 금성은 아주 진지하고 조심성 있게 표현하고요.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자리 금성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내가 반드시 쟤는 책임져야 되겠다. 라는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신뢰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정은요, 깊은 감정을 주기 전에 충실함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 염소 자리들도요, 염소 비너스가 손해보는 짓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신뢰감을 주겠다. 또 내가 완전히 마음먹었을 때는 약간의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도 있지만 그 전의 단계는 약간 있잖아요. 밀당을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업적으로는 관리직, 공무원, 뭐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장점으로는 굉장히 성실하죠. 성실합니다. 성실하고 그다음에 책임의식이 있고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단점은 굉장히 딱딱하고 냉정하고요. 친밀함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어렵다. 흑의 별자리들은 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꼭 말로 해야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오다가 주웠다 뭐 이런 표현. 한다는 표현이 그냥 오다가 주웠다 뭐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염소자리 금성 어때요? 남편. 네, 아주 정확하고요. 네. 또 직업적인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프로포즈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아요. 이런 거를 하다 보니. 부끄러워해.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응, 신뢰감 있고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다. 염소자리들이 약간 표현하는데 인색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원소 넘어갈게요. 자, 공기원소 쌍둥이 금성이에요. 쌍둥이 금성은 약간의 그런 산만함이 있죠. 산만함.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적인 교류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 지적인 대화를 막 가치 있게 여기고 열심히 하기는 한데 좀 가볍잖아요. 가벼워요. 그러니까 말이 좀 가볍고 아니면 말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의 비너스를 신뢰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쌍둥이가 이중적인 별자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은 다른 표현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 이게 상대방이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과 견해를 나눌 때 친밀함을 느끼고 지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나? 되게 있잖아요. 좀 가볍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의 금성은 선생님들이 좀 잘 지켜봐야 되고, 약간의 그런 지적인 교류, 그러니까 말하는 것, 저기 미디어, SNS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잘해요. 그 다음에 뭐 저술, 그 다음에 기자, 작가 뭐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일을 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좀 가치가 없는 건 아닌데 가볍게 여기는 게 좀 많아서 그게 조금 부정으로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유연성 있고 창의적이고 지적 매력이 있는데 약간 산만하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믿어야 될까? 그 다음에 관계가 지속이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쌍둥이는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사랑의 표현을 믿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서 그 공개 사인의 전체적인 특징이 사랑과 우정 사이에 있는 거지.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표현을. 그러니까는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물병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병자리도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제 천칭자리 이거는 이제 약간 이 천칭의 비너스는 천칭도 비너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천칭자리에 있는 비너스는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는 믿을 만한데 약간 쌍둥이하고 어케리어스 사인에 있는 비너스는요. 사랑의 표현을 믿을 수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좀 있잖아요. 이 좀 관계의 지속이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계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 비너스를 일하는데, 이 쌍둥이 자리도 일하는데 쓰면 좋겠다. 지적인 대화를 이끄는 데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있고요. 사랑의 표현이 좀 가볍습니다.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는 균형을 잘 잡죠. 균형을 잘 잡습니다. 조화를 잘 이루는 별자리이거든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힐 때 평화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애정의 표현도 굉장히 부드럽고 사력 있고 조화롭게 매력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이 사람들도 아까 황소자리 마찬가지로 비너스를 비너스답게 씁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세련된 디자인, 세련되었다.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 해도 아주 세련된 것을 하고,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좀 탁월하다. 미적인 것 탁월하다. 라고 봐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직업적인 것은 디자인이나 외교, 중재, 뭐, 법에 관련된 것, 이런 거 진행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장점으로는 굉장히 공정합니다. 공정하고 매력이 있고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고요. 어, 잘생겼습니다. 천칭자리에 금성이 있는 사람들이 잘생겼어요. 선남선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단점으로는 우유부단한 거, 그리고 감정을 조금 억제하는 것, 그리고 결정을 회피하는 것, 어, 결정장애도 있고. 그래서 이 천칭자리의 금성을 굉장히 잘 사용하지만 약간의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이제 천칭자리의 금성은 제가 얘기했죠. 이 남자, 이 여자랑 결정을 잘 못한다. 왜냐하면 더 좋은 사람 나타날까 봐. 그래서 천칭자리들이 일찍, 천칭자리 선이나 천칭자리 비너스가 있는 사람들은 일찍 결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못 하거나,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뭐 대충 나이가 되면 약간 움직임이 있죠. 근데 남자들은요, 이 비너스를 천칭자리인 사람들이 좀 잘생겼거든. 근데 아주 어릴 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더 좋은 사람 나타난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결정을 잘 못해요. 결정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문어발식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정을 못하는데 그녀가 대시를 하면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천칭자리 금성 좀 곤란하다.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물병자리 금성. 물병자리는요,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거, 혁신의 별자리잖아요. 미래지향적인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못하네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일단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틀에 박히지 않는 자유로운 태도로 가볍게 표현하고 이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실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물병자리들, 저기 제머나이, 어케리어스들은 애정 표현이 약간 서툴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물병자리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이론이나 혁신적 사상을 주제로 대화하는 걸 즐긴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적인 대화하는 걸 즐기는 사람인데 약간 과학적 창의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물병자리가 또라이의 별이라고. 그래서 약간 IT나 과학이나 혁신 이런 쪽으로 직업적인, 그러니까 각자의 직업, 직업 내에서 사내 연애, 이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점으로 보게 되면 자유롭다, 혁신적이다, 객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 보면 냉정하다, 극단성이 있고 원만한 관계가 어렵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애정 표현을 못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제모나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케리어스들도 좋아는 하는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표현을 못해서 떠나가고 난 뒤에 항상 후회를 하는 별자리. 그게 공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 사인들한테는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항상 놓친다. 이렇게도 봐지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서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거를 눈치를 못 채요.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 혼자만 눈치를 못 채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약간의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백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봐지는 게 제머나이 어케리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그 공기 사인에 누구 있어요? 음,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어케리어스 비너스거든요. 아, 어케리어스 비너스인데요. 제가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호불호가 확실하게 있고 약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약간 냉정함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냉정함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 좋다 안 좋다의 표현을 하지 말고 그냥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너무 좋고 안 좋음을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음, 그 다음에 개자리 금성. 개자리 금성은 개자리 자체는 가족 같은 분위기, 그리고 누군가를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집단의 교감을 좋아하고요.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서가 잘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족 같은 분위기 또는 내 집 같은 분위기일 때 정서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료나 교육이나 상담이나 예술 관련의 직종에 일을 하면 좋겠고,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요. 보살펴 주는 것, 그리고 남의 정서도 이해를 잘 해주는 것,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 보면 과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과민하고요. 감정 소진이 많아요. 그리고 좀 민감한 게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자리 비너스들은요, 굉장히 특히 개자리 안에 비너스가 있으면 약간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다정다감하게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부정으로 가게 되면 집착하는 스타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내 손아귀에 들어있어야 되는 게 개자리 비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갈 비너스도 마찬가지예요. 좀 정갈 비너스도 내가 정서적인 교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물의 별자리는 기본적으로 다 그냥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집착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들이고요. 집착만 빼면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로 간다. 이게 이제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 굉장히 심리 쪽이나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 연구하는 거 있죠. 마음 치료하는 분야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통찰력이 있고 감정이 깊다. 그러니까 여기도 극단적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금성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기도 이제 그 강렬한 감정을 교환하는데 그 강렬한 감정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 사람들도 일단은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갈 자리는요, 약간의 비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비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를 약간 애정에서만큼은 오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 금성은요, 마찬가지예요. 상대방과 영적인 일체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이상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개자리하고 조금 다른 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동정, 연민,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정서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예술방면, 음악, 치유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그래서 공감 능력 뛰어나고 약간의 헌신성, 그러니까 개자리하고 좀 다른 건데 개자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물고기 자리는 헌신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봤을 때 그 컵 여왕 있잖아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 컵, 여왕 같은 사랑을 하는 거죠. 헌신한다, 헌신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 부족한 건 현실성. 그다음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책임 회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상처받기 쉽다,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금성도 되게 있잖아요. 사랑의 포지션에서 특히 애매합니다. 내 거, 네 거, 다 내 거예요.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움직인다라고는 하지만 의외로 있잖아요. 남의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성이 없고 경계가 불분명하고 경계가 모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특히 사랑 에너지만큼은 특히나 물고기 금성은 조심하셔야 된다 싶습니다. 음. 물의 별자리 혹시 있을까요? 아니요? 물의 별자리 없어요? 물의 없는데요. 별자리들은 약간 사랑의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그 공기 사이는 너무 이성적으로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고요. 요 부분은 좀 이따가 잠깐만 쉴게요. 지금 11시 15분인데요. 20분까지 쉬고 20분에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깐만 쉴게요. 이제. 이거 왜?
그치. 자, 선생님들, 어, 그, 부산대 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네. 영산대 평생교육원 지금 모집 네.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그 영산대는 양산 캠퍼스인 거예요. 저는 음, 해운대인지 알고 제가 그거를 넣었거든요. 네. 그 영산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내가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강사 채용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탁탁 집어서 좀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단 영산대는 영산대에 어떤 교수가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넣었는데 나는 그 교수가 해운대에 있는 교수라서 해운대인 줄 알았는데 양산이에요, 양산. 근데 거기는 학교가 좀 골짜기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음, 부산대는 일단 제가 세 과목 다 개설이 됐는데요. 세 과목을 다 조금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수비학이랑 거기에 제가 그 타로 카드는 뉴비전 타로 카드라고 해서 유니버셜 웨이트의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뉴비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점수가 기초인데 점수가 기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가야대학교의 선생님
가야대학교 타로는 애프터 카드예요, 애프터. 선생님들, 신경 좀 써주세요. 애프터 카드는 언제부터 신청을 받아요? 지금 아직 이 다른 학교는 공고가 다 떴거든, 그냥. 근데 어, 지금 이 가야대는 아직 오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요일, 가야 되는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애프터 타로. 그러니까 애프터 타로는 이 유니버셜 웨이트의 마지막 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프터 타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도 계속 밑으로 이어서 뭐 점성하고 수비학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필요한 강의 있으시면, 음, 네. 좀 들어주시고, 제가 안 되면 당근에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근에, 네. 요새는 당근을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근에 광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저기 가야 되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네요. 가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산대하고 영산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 거기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금성. 금성이 12별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금성이 양자리 금성은요. 개성적으로, 독자적으로 개성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애정 표현은 충동적이고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금성이기 때문에 애정 표현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꾸준히 애정 표현을 진행하는 거고, 쌍둥이 자리는 말로 진행을 합니다. 언어, 재치, 유희, 뭐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고, 약간의 가볍다라는 게 단점이죠. 개자리는 정서적으로 사람을 위로해주는 말을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처녀자리는 약간 겸손하다, 구체적이다, 체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비판하는 게 약간 단점으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천칭은 부드럽게 우아하게 진행을 하고, 약간의 우유부단함이 단점 1이 됩니다. 그리고 정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열정적인데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으로 갔을 때는 의심과 집착이 있을 거다, 있겠다라는 거고, 사수자리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밝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책임감이 좀 부족하고요. 약간의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게 단점이고요. 염소 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중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정이 아주 억제되고 있다. 억제되는 것. 그리고 좀 냉정하고 딱딱한 게 부정으로 갈 수 있고요. 물병 자리는 굉장히 자유롭고, 마찬가지 가볍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도 냉정하고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단점이고요. 물고기 자리는 헌신과 동정으로 움직이는데 현실감이 없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 자체는 계속 있잖아요. 반복이 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일단 12별자리에 있는 키워드, 그리고 행성적인 것, 그것만 접목시키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길면 1시간이고요. 짧으면 30분, 40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안에 이 천궁도 안에 있는 많은 내용을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들만 딱딱딱 이렇게 해주는 게 좀 좋고요. 상담에서도 금성은 어떻게 애정을 표현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특히 남자 입장에서. 남자는 여자를 선택하는 관점이 비너스거든요. 문이랑 비너스예요. 그러면 이런 여인을 좋아하겠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상형이랑 나의 배우자는 달라요. 어, 나의 배우자는 7번 하우스가 나의 배우자이고요.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는 금성이 7번 하우스에 있으면 나의 이상형이 배우자인데요. 금성이 7번 하우스에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거는 그냥 이상형은 이상형, 배우자는 배우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성이 7번 하우스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의 이상형인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요? 막 그 정도잖아요. 사람들이 행성이 12개의 그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데, 12분의 1이겠죠. 그 7번 하우스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하고, 배우자는 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금성은 내가 사랑을, 애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애정을 받는 방식, 이런 거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이나 흙이나 공기, 물의 개선점, 조언, 이런 거를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인간관계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차트를 읽을 때, 금성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별자리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별자리의 원소가 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금성의 기본적인 성향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성이 다른 행성과의 어스펙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모든 별자리의 금성은 아름다움의 별, 사랑의 별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성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예, 아까 처음에 그 12하우스의 행성이 남자일 네, 때 뭐 바람을 피울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여자도 그런 거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당연요. 남자는 특히나 그냥 10이면 10, 10중 8구 다 맞아요. 근데 여자는 아니라고 표현을 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여자도 다 있어요. 음, 여자도 12번 하우스에 특히 썬문 그다음에 그 비너스 마스 주피터 이런 것들은요 거의 다 그냥 외간 남자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깊은 관계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전체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7번 하우스에는 행성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 12번에 예를 들어서 비너스 마스가 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배우자하고 관계를 잘 맺겠지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밖에 있는 연인하고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전생에서 왔던지 뭐 이런 영향력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12번 하우스에 있는 건 12번 하우스 자체가 숨겨진 하우스이고 그래서 그 까르마적인 하우스라고 봤을 때 아마 전생부터 연결된 연인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 사랑을 다 하지 못해서 왔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음, 여자, 남자 동일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자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지. 남자들은 물어보면 다 기라고 얘기해요. 어, 아니, 자랑이. 자랑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다 기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특히 비너스 마스가 12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 남자가 끊어지지 않아. 약간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본 차트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시범삼아 옛날에 공부를 막 했을 때 데카메론을 열어 봤거든요. 음, 데카메론을 열면 다 있어요. 음, 물론 유니버셜 웨이트 열어도 다 나오긴 해. 근데 이제 남자들은 또 의외로 데카메론 카드를 좀 신기해 하거든요. 그래서 데카메론 카드를 열었을 때 다 있었어. 음, 어, 그렇습니다. 음. 근데 저도 채팅을 특성이 12번에 있는데 없거든요. 그러면 땅 사세요. 근데 연애할 때는 사실 여러 명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 막 그냥 여러 명이 대시해가지고 그냥 만나진 않은데 그냥 뿌리치진 않고 한 세 명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때는 있었는데 다들 막 이렇게 엄청 가깝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좋아한다고 막 그러기만 할 뿐이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음, 여러 명이 있긴 했는데 근데 제가 좀 전에 이렇게 펼쳐보니까 트럼프가 12번 방에 비너스 있고 머스크도 12번 방에 비너스가 있네요. 음. 다 있, 차태원도 12번 방에 마스가 있어요. 누구요? 차태원.
아, 태태원 채태원. 마스. 네네. 아, 12번 네. 방에 마스가 있어요. 어, 이 마스는 사람은 뭐, 더 열정적이지. 예, 드러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살고 있겠지. 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가. 근데 이제 사실은 12번방에 있어서 대부분 네, 오픈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마스의 어스펙트가 조금 오픈이 되는 어스펙트겠지. 스퀘어나 저기 어포지션으로 가면 그런 게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은 하셔야 돼요. 12번 방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들키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안 들키는 건 12번 방의 포르투나, 포춘이에요. 아, 문은요? 네? 문. 무는 왔다 갔다. 무는 한 달에 주기가 28일밖에 안 되잖아요. 한 번 음, 주기가. 네네. 그러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게 문이고요. 그러니까 무는 있다고 해서 지금 반드시 있어요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음, 문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게 문이고 비너스 마스는 거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180도, 90도 스퀘어 어스펙트가 되면 그게 때에 따라서는 오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게 이제 뭐 10번 하우스랑 스퀘어가 되어 있다. 이러면 완전 오픈이죠. 직업적으로. 아마 음, 그 직업에서 만나는 하우스 허스밴드, 아니,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가 되겠죠. 아, 아,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네, 확률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4번으로 만일에 스퀘어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4번 방으로는 약간의 내면적인 거라서 오픈이 잘 안 될 거거든요. 근데 네. 10번 하우스하고 연결이 돼 있다 하면 거의 오픈이에요. 음, 아하, 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어야 될 거. 그 충남지사 있었죠. 안혜정 씨. 안희정. 네네. 안희정이 10번 하우스에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음, 아, 그러면 대중적인 그 여성들의 그러니까 인기가 여성 많았죠.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여성의 인기가 많은데 그게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여인이 음, 뒤통수 칠지 몰라요. 그게 10번 하우스 문은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내가 잘 나가면 음, 잘 나갈수록 여인들한테. 그 여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남자 차트일 여자일 때는. 경우도 여자가 적이 되어서 무너뜨립니다. 아우, 정말, 아우, 무슨 그래서 일이에요? 내가 잘 나갈 때 있잖아요. 항상 네. 몸 조심하고 겸손해야 돼요. 뭐, 뭐,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니까 음해도 당할 수 있겠네요. 당연요. 교수님, 그럼 그게 들통나는 거는 피르다리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트랜짓을 봐야 되는 거예요? 피르다리아 트랜짓도 보고, 네이탈에도 그런 거가, 네이탈에도 연결되는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르다리아, 그 다음에 트랜짓, 그 다음에 프로펙션 뭐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봐도 되는데, 근데 음, 특히나 그 2026년 차트, 2027년 차트 이럴 때 어스펙트가 연결된다 하면, 그게 더 오픈이 되죠.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게 있다 해서 무조건 오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쉴 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2026년 차트에 그게 나온다. 2027년 차트에 그게 두드러진다 했을 때 그게 오픈이 된다. 네. 음, 아, 그게 이제 10번 방에 다리. 네, 그러면, 그게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여자를 깔아내린다니까요. 음, 그래서 10번 하우스에 그러니까 MC 포인트에 선과 문이 있으면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돼요. 음, 그 사회적 포지션에서는 내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음해 내지는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음,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10번 음, 하우스에 외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항상 있잖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연예인들 그래갖고 날아간 애들 많아요. 그 의외로 날아간 애들 한순간에 여자 때문에 날아간 애들 지금 나 황정민 차트가 되게 궁금한데 네. 나 황정민 차트 지금 막 보고 싶던데 이제 내가 아직 못 찾아봤거든요.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음, 아마 황정민 차트가 그런 게 들어있을걸요. 지금 아마 문이 그쪽으로 작동을 했던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걔도 궁금한데요. 옛날에 동방신기의 박유천? 아. 걔도 여자 때문에 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잘 나가다가. 그치. 지금 이 사람 프로필에 생일이 다 네. 지워졌는데, 아, 아마 이 사람 거 내가 우리 그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트 뒤지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장동건도 궁금하네요. 장동건? 네. 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는 장동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양성애자잖아요. 톡방에서 그때 까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주진모, 장동건 이런 애들은 네네네. 양성애자거든요. 아, 아마 뭐 그런 차트들이 있을 거라. 음, 그런 게 행성들이 그렇게 배치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황정민이 너무 이슈라서 황정민을 좀 네. 풀고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방에 아마 올려놨을 거라. 내가 지금 네네. 오늘 막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못 해갖고 못 찾아봐서 그런데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이 되면 차트를 같이 뭐 우리 단톡방에 올리든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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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10번 방에 달이 있는데 네. 이제 포르투나도 같이 있으면 좀 괜찮은가요? 그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 거죠, 그거. 네, 보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10번 방에 달이. 선생님이 10번 하우스에 그 염소 자리에 문이고 네, 염소 자리에 네, 포르투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직업적으로 그게 약간의 그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긴 한데 직업적인 거를 가질 수 있는 해가 있었을 거예요. 아, 네. 그랬으면 선생님이 직업적으로 되게 잘 나갔을 거예요. 오, 아쉽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의 전환? 그거를, 약간 생각의 변화만 있었으면, 직업적으로 그쪽으로 올라갔었으면, 선생님이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발달했을 건데, 음, 선생님이 직업을 안 가져가지고, 아쉽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네, 음, 거의 백수죠. 늘 백수죠. 그러니까, 그런데 늘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딱 하나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건데 막 이게 조금씩 이렇게 막 산만하게 바쁘죠. 산만하게. 그렇지. 그게 이제 염소자리라 만일에 이제 체계적인 직업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선생님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약간의 그런 자리, 지위, 이런 거 있잖아요. 포춘이 지금 있어서 너무 더 도와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만일에 선생님이 직업을 안 가졌잖아. 그러면 네. 선생님은 아버님의 도움이 컸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아, 아, 아버지의 맞아요. 덕으로 살고 있다.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차트에서 나오는 거죠. 아, 슈퍼하우스는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 염소자리는 특히나 아버지의 책임감이라든지, 아버지의 부양 아래에서 컸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처럼 챙겨줬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음, 음, 아,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음, 이게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 직업을 구해서 만일에, 어릴 때부터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 단계별로 밟아서 선생님이 조금 자리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을 건데, 지금 이제 직업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봤을 때 아버지의 역할 또는 우리 집에 내가 이 차트를 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였다. 그래서 아버지의 덕을 많이 봤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포춘까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음,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음, 금전적이든 아니면은 뭐 아버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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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금성에 대해서 질문이 이제 없을까요? 네. 네.
일단은 금성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사랑과 연애에 관련된 것, 관계에 관련된 것, 아름다움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조금 그 사랑의 에너지를 느끼는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가 나타나는 게 금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 금성이 이제 이거는 그 뭐 사람들마다 해석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2번 하우스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거의 다 숨겨놓은 남녀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7번 하우스에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A는 애인이다, 연인은 연인이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거를 그 한번 보시고 어, 근데 이제 지금 배우자 입장에서 나의 배우자가 12번 방에 뭐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기본이 좀 유쾌하지는 않죠. 유쾌하지는 않은데 그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재산의 증식 수준. 그러니까 어쨌든 12번 방은 숨겨놓은 거이기 때문에 그 특히나 12번 방에 포르투나가 있으면 애인도 오픈이 안 되지만 숨겨놓은 재산도 오픈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죽어야지 재산이 오픈이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읽으시고, 잘 보시고, 이제 우리가 하우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또 리딩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이제 행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12번 하우스에 비너스 마스가 있으면 10중 8구,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화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은 우리가 욕망과 프로 욕망러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욕망과 욕망 성취의 방법을 나타내주는 지표. 그게 화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하고 주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이고, 그리고 약간의 충동적인 것, 약간의 공격성, 이런 거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불의 별자리에 있는 화성은 공격성이 조금 더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에너지를 나타내 주는 것, 그리고 육체적인 에너지를 나타내 주는 것. 그러니까 어센던트에 마스가 있다 하면 육체 에너지는 에너자이저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성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라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스는 성적인 에너지를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 그 다음에 전략, 방식을 나타내 주는 게 마스예요. 그러니까 마스는 고전에서는 굉장히 흉성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현대점성학에서는 욕망이라고 보고요. 근데 고전에서는 어떻게 그 아주 흉성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좋게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게 화성이라고 보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전 쪽으로 보는 거랑 현대 점성학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행동력 있다, 용기 있다, 진취력이 있는 것, 이게 이제 화성인데요. 완전 부정으로 보면 분노 조절, 뭐, 그 다음에 투쟁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경쟁, 분노, 투쟁, 뭐, 이렇게 보이는 게 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걸 나타내주는 게 화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화성이 불사인에 있어요. 화성이 불사인에 있다라는 거는 행동이 아주 충동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는 약간의 그런 행동이 직접적인 거와 충동적인 것, 조금 더 좋은 언어로 표현하면 진취적인 것, 이렇게 보이는 거고, 불의 에너지는 열정이에요. 그리고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행동이 에너지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운동선수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가 불사인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있잖아요. 그 운동하는 것, 격렬하게 경쟁하는 것,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힘과 주도권으로 추진하는 거,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 불사인에 있는 거,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읽을 수 있고요. 어,
흑사인의 마스가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현실적인 것, 인내심이 있고 꾸준하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약간의 불사인보다는 약간의 그런 그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굉장히 노력하고 훈련을 하고 도전이 에너지를 자극한다. 그러니까 행동이 에너지를 자극하는 거는 불사인이고요. 도전이 에너지를 자극하는 건 흑사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인내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게 황소, 처녀, 염소 자리의 마스라고 보시면 되고, 염소 마스가 있잖아요. 만일에 10번 하우스에 염소인데 마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기업의 부장까지는 승진을 합니다. 임원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장까지는 승진을 한다. 그리고 염소 자리에 마스가 있잖아요. 그게 10번 하우스야. 그러면 성적인 에너지도 조율을 잘 합니다. 참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의 직업적인 성취를 위해서 있잖아. 성적인 그 섹스 욕구도 조절을 하는 게 염소 마스예요. 염소 마스는 그 정도로 인내심이 강하다. 이렇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사인에 있는 마스는 마찬가지예요. 지적이고 의사소통하고 도전적으로 표현하는 것, 지적 도전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케리어스 마스 이런 사람들은요 전문가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영화 배우 김민희 있잖아. 김민희 홍상수. 네.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가 어케리어스 마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케리어스 마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음, 어케리어스 마스 전문가한테 반한 게 김민희거든요. 그러니까는 김민희가 뭐 때문에 뭐 그 나이 많은 남자랑 그 저기를 하는지 아직도 이해는 안 되지만 어케리어스 마스가 예를 들자면 홍상수 같은 남자지. 그러니까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 뭐 예를 들면 뭐 그 금방 머스커, 일론 머스커 이런 사람도 한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어케리어스 마스를 쓸 때는 그렇게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적인 거, 의사 표현하는 것, 도전적인 표현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는 게, 공기 마스예요. 그래서 지적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쌍둥이 천칭 물병이 있는데, 그 중에 물병 마스가 더 강하다라고 읽을 수 있고요. 물사인에 있는 마스는 약간 표현하는 게, 열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물사인에 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있잖아요. 불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꺼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스가 그렇게 힘을 많이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정서적인 것, 직관적인 것, 은밀하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약간의 그런 그 마스의 원래 표현은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 열정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마스가 정서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물사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움직이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마스는 그 물에 들어가면 활동력을 잘 못 쓴다. 활동을 잘 안 한다, 못 한다라고 보시고 정서적인 거, 직관적인 게 조금 더 발전이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스는 일단은 행동. 그러니까 사실은 마스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교통사고가 난다던가 뭐 이런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이요. 선과 90도로 각을 이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맨날 전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맨날 전투적이고, 그리고 그 화성에 있는 항성들 있거든요. 항성이라는 게 있는데, 화성에 관련된 항성들이 선과 90도로 각을 이루면 이 항성도 역할이 커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망을 한다던가, 죽을 일도 아닌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열에 의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서 갑자기 있잖아요. 급성으로 죽어버린다던가, 이런 경우 발생하는 게 화성 근처에 항성이 움직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성 공부도 항성 공부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항성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 화성이 그런 역할을 한다. 어쨌든 화성이 선과 90도의 각을 맺잖아요. 스퀘어의 각을 맺으면 항상 나는 있잖아. 늘 힘들고 늘 전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어, 양자리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 별자리에 자기 행성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활활 타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이고 직선적이고 성급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양자리 화성이에요. 그래서 육체 에너지와 성적 에너지가 대담하다, 강하다, 강하게 충동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에리제마스예요. 그래서 새로운 체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발산하고 그럴 때 육체 에너지가 자극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사태의 본질을 직감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열정적으로 자기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약간의 기업가, 스포츠인, 군인에 관련된 거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용기 있고요. 신속하고 리더십 있게 움직이고요. 주의할 점은 충동적이다. 무모하다. 성급한 판단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리에 화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급하게 뭐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그 과오를 남겨서 항상 또 다르게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리 화성은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손해가 많지만 충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항상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래서 했던 일을 또 진행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게 양자리 화성이에요. 그래서 양자리 화성은 의외로 용기가 있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리더십이 있는데 이 양자리 화성의 제일 강추하는 직업은 스포츠인 군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일에 양자리인데 마스가 있는데 10번 하우스다 하면 군인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가고 스포츠인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간다. 근데 이제 스포츠인은 오히려 있잖아요. 1번 하우스 근처, 어센던트 근처에 마스가 있고 에리즈가 있으면 더 좋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에너자이저이거든요. 스포츠인은 에너자이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자리 화성은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양자리 화성이에요. 양자리 화성이고 사자 화성은요. 굉장히 밝고 즐겁고 따뜻하고 과시적이에요. 굉장히 과시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고, 안 그래도 나서기 좋아하는데, 사자의 마스가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나서는 것, 내가 완전 지배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걸 좋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존심, 그 다음에 인정욕구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 욕망의 표현을 자존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이 뭐를 했다 하면 무조건 인정해줘야 된다. 사자마스는 특히나 더 인정해야 되고 사자마스는 약간의 폭력성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안 되면 폭력적으로도 진행이 된다. 이거이고요. 자신의 체력과 정력과 창의성을 인정받는다. 그리고 굉장히 체력과 뭐 정력 이런 게 좋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고요. 자신감 넘칩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일을 할 때 굉장히 창조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이 창조적인 방식은 자기만의 방식이겠죠. 약간의 고집스러운 것, 리더십이 있는 것, 권위주의를 나타내는 것, 그게 여기 안에 들어가고, 직업적으로는 리더나 배우, 예술가, 관리자 이런 거 하면 좋아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창의성이 있고요. 자기 스스로는 관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오만하고요. 지배욕이 있고요. 자존심이 엄청 강한 게 사자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수마스는요.
솔직하고 에너지가 넘치다. 그런데 얘네들은 요령이 없어요. 자기 주장을 요령 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보이면서 눈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사수마스거든요. 그래서 좀 에너지 넘치는데 저 주체 않은 에너지를 조금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좋겠다. 이게 사수마스거든요. 이상화합니다. 동경하는 세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수마스는 이 반인반말을 정말 자유롭게 이상화시키는 데 쓰는 거. 그래서 약간의 그런 결단력, 행동력, 이런 게, 행동력은 너무 좋은데, 결단력이 약간의 그런, 우유부단함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수마스가 일단 급해요. 제일 급한 게 사수마스예요. 양, 사자, 사수 중에요. 마스가 들어가 있어서 가장 급한 게 사수마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에너자이저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산을 오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탐험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모험을 한다 탐험을 한다 이런 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약간의 요령이 없기 때문에 눈치 없단 말을 많이 듣죠. 그리고 성적 에너지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사수마스는. 그래서 있잖아. 이 사수마스들이 그 욕구를 못 참아서 고딩 엄빠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적인 에너지도 긍정으로 사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일찍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신념과 도덕과 영감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고요. 직업적으로는 차라리 교수가 되면 좋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철학자가 되면 좋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못해서 사고뭉치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수화성도 잘 써야 된다라는 거. 낙천적이고 개방성이 있고 정직하게 움직이는데요. 부정으로 가면 가장 강한 충동,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책임감이 없어요. 무모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사수화성은요 선생님들이 긍정으로 좀 써주면 좋겠는데 부정으로 써주면 몸만 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약간의 그런 지식적인 것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의 차트를 봤을 때 사수화성을 갖고 있다 하면 공부를 좀 시키세요. 공부가 안 돼요, 근데 지식적인 거 너무나 충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책임감을 키워주는 작업,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오늘 불의 화성을 했는데, 혹시 화성이 불의 별자리 있으신 분? 제가 사수화성이에요. 아, 진짜. 에너자이저시군요. 근데 어센던트가 리브라라 가지고 에너자이저는 안 될 것 네, 같고. 네. 충동은 많죠. 음, 호기심도 많고. 음. 책임감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네, 책임감을 같이 가지고 움직이면 뭐 네. 호기심이나 충동이나 이거는 뭐 다스릴 수 있는데 책임감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음, 몇 번 하우스에 사수화성이 있어요? 2번요. 아, 금전적인데 좀 도전적이시겠다. 그러면 그건 그렇죠. 투자하고 금전을 모으는데 네, 약간 도전 정신이 있겠다. 남들이 안 하는 방법을 조금 강구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네. 금전적인 거를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겠네. 음. 그 다음에 또 불의 별자리에 화성이 있으신 분 없으세요? 제가 양자리 화성이거든요. 하이. 제가 양자리 화성인데요. 급해요. 몇 번 방이에요? 네? 4번, 저는 4번. 선생님 4번요. 전 4번 방에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 네, 있잖아요, 집. 가정. 네. 그러니까 이제 4번 하우스에 마스가 있으면 가정 환경이 항상 있잖아요. 시끄러운 환경이 있거든요. 어릴 때, 엄마랑도 자주, 나 우리 엄마랑 다툼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 항상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에 마스, 에리즈. 그러니까 나 성질이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막 우리 엄마만 보면 화가 나는 거야. 다른 데는 화가 별로 안 나는데, 우리 엄마만 보면 화가 나. 아, 그런 게 있고,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그게 이제 IC는 제가 물고기 자리거든요. 근데 네. 4번 방에 이제 IC 근처다 보니까 항상 내부적에 있어. 나의 내면 있잖아요. 나의 내면이 네. 너무 급한 거예요. 맨날 뭐를 해야 된다,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있잖아요. 급하고 바쁘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음, 남들은 잘 몰라. 근데 난 늘 바빠. 음, 그게 양자리 맞어요. 근데 네. 양자리 아, 마스가 10번 하우스에 있으면 남들이 보이게 바쁘겠지. 남들이 보이는 면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저는 네.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4번 하우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있잖아요. 나 혼자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내면에서 또 내가 집에서 내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나는 근데 어센던트가 사수니까 급하게 사람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볼 수도 있는데, 나의 내면은 나는 항상 바쁘고, 막 급하고, 충동적이고, 그래서 했던 것도 하고, 막 이래요. 그게 양자리 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불의 화성까지만 하고, 흑의 그 화성은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선생님 수업 괜찮았을까요? 네,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적인 리딩을 할 수 있을, 그러니까 행성에 관련되어서 아까처럼 뭐 12번 방에 이런 게 있으면 이렇다, 이런 거 실제적인 거를 조금 같이 겸해서 수업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주 뵐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